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한지 벌써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다 그러면요. 70년 이상입니다. 뭐 70년, 80년 가까이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절대의 그 권능을 가진 힘을 가진 나라가 없었더라면요. 지구는 글쎄요. 평화로웠을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아비규환, 약육강식 그것이 훨씬 더 극심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힘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아니면 어떤 힘을 제압할 수 있는 절대적 어떤 국가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 지구촌은 이미 오래전에 핵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라면은 물론 구소련이 그때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 공산 제국이 또 이렇게 엄청나게 팽창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래저래 미국의 역할은 부정하는 사람들,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순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순기능이 미국 하면 경찰 국가라고 하는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도 나오듯이요. 일종의 이 사회 질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힘이다. 강력한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미국 없는 세상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 되면 인간은 원래가 예전부터도요. 전쟁의 역사, 투쟁의 역사입니다. 강한 힘이 있을 때 그 강한 힘 앞에 다들 이렇게 굴종하거나 거기에 적응하는 거죠. 순응한다 할까? 자, 그런 상태로 지속되어 온 미국 패권의 시대입니다. 약 100년 동안은요. 여기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도전자가 있었고 지금은 중국이 그 자리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강했던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미국이 한때는요. 세계 총 GDP의 60%까지 갔습니다. 60%. 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생산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60%를 미국 한 나라가 그걸 이렇게 생산해야 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그것도 꽤 길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차츰차츰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미국이 약 한 30% 정도 됩니다. 30%. 그래도 요 최근에는 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에 이제 맞서는 중국이 약 한 18에서 19 정도 두 번째인데요. 엄청나죠. 요즘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강대국으로 이제 보통 생각하잖아요. 군사력으로는 강대국이 맞죠. 세계 2위의 이제 군사력인데 세계 총 GDP에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5입니다. 1.5. 그래서 저는 말이죠. 러시아는 구소련하고 달라요. 구소련은요. GDP 규모로도 그 당시에 미국에는 뭐 견질 수가 없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 정도로 GDP 자체도 컸어요. 구소련은. 물론 이제 많은 나라로 해체가 되었지만 그래서 경제력도 상당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소련 때는. 근데 지금의 러시아는 그런 정도의 경제력은 아니에요. 성장 잠재력은 있죠. 많은 어떤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이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약점 중에 한 개가 인구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인구가 1억 5천 정도인데 저걸로는요 소위 이제 중국을 이렇게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성장해도 총 GDP에서 엄청난 어떤 그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체제, 저런 어떤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그게 이제 권력 중심의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 이제 국가적 자본을 이제 자신들의 뜻에 맞게 이렇게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중국을 이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 이제 군사력으로 러시아가 이제 중국을 이기는 2위 국가로 되어 있겠지만 적어도 시간 문제입니다. 핵을 많이 갖고 있다 뿐이지 계속해서 결국에는 2위 자리를 중국에 넘기고 더 길게 가면 인구가 요즘은 결국에는요 국력인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인구 많은 게 큰 장점이 안 된 그런 시대도 한시적으로 있었지만 아주 과거에는 인구 많은 게 진짜 이제 재산이고 큰 국력이고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도 인구가 좀 있어야 돼요. 인구 없으면 아무래도 총 GDP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도에게도 밀릴 거예요. 저 러시아는 군사력에서.
지금 현재 인도가 세계 4위의 군사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죠. 인구 5천 조금 넘는 나라에서 세계 군사력 5위. 그리고 우리 뒤에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일본도 지금 우리 뒤에 있고. 그런 나라를 만든 우리 이제 소위 이제 건국과 산업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세대들에게 이 이제 정권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 그 어떤 피와 노고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없었겠죠.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미국만 믿으면 큰일 난다. 미국 믿고 했던 전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이죠. 그리고 6.25 이제 이 사변도요. 6.25 전쟁도 뭐 미국이 사실 주도한 전쟁입니다. 터질 때는 북이 일으켰지만 그 전쟁을 수행한 이제 주체 중에 가장 큰 힘은 미군이었었죠. 세계 각국의 우방들이 이제 파병을 했지만 뭐 그 다 합쳐도 전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결국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한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밖에 아프간 사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미군이 개입한 전쟁이 말이죠. 미군의 승리로 완전한 승리로 끝난 것은 거의 없어요. 이라크 전쟁이라고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그 전쟁만 미군이 이제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이제 마치면서 이라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 밖의 전쟁들은 작은 전쟁도 뭐 일부 있었고요. 미국이 끝내지를 못했어요. 끝내지를. 중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길어지면 미군이 손을 든다라고 봐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미국 여론에 밀리는 거예요. 여론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 여론이 그거를 바로 그냥 비판합니다. 특히 미국 국민들도 이제 과거처럼 진득하게 정부의 결정을 바라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거기도 벌써 찬반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반반 국가거든요. 항상 정부에 반대가 하는 50%가 있다라고 생각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맹비난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 못 치르죠. 선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선거가 잦잖아요. 중간평가 성격이 있고 그리고 또 대선과 또 뭐 여러 가지 선거가 같이 섞여서 하는 게 있죠. 이런데 지대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쟁을 단기간에 한 100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은 그냥 미국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 돼요. 결국에는 핵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도 핵을. 그걸 목표로 계속해서 정권의 일관된 어떤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야가 없어야 됩니다. 여당이 초당적으로 우리가 핵을 갖는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 같은 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도 국내적 어떤 정쟁 이슈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데 이건 정말 더 이상 희망 없는 나라로 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통찰력을 갖고 먼 미래를 혹은 먼 미래까지 아니라도 좋습니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나라의 보탬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을 갖지 않는 게 비핵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비핵은 전쟁 비슷한 것 혹은 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핵을 가져야 된다. 최소한 핵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요. 핵공유가 완벽한 핵공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핵 사용권을 주는 그 정도의 핵 공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방위적 목적입니다. 중국이나 혹은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핵을 때릴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핵 공유가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속에서는 미국을 다시 본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도 잦습니다. 미국은요, 자신들의 입장이 지금 난감합니다. 내 코가 석자란 말이 있잖아요. 딱 미국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십시오. 미국 북한군 3,000명 러시아에서 훈련 중 우크라이나전 투입되면 정당한 표적이 된다. 미국은 제일 먼저 확인했다고 좀 보거든요. 세계에서 정보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뭐 사진까지 다 공개하고 난리가 났는데 미국은 이걸 인정을 안 했거든요. 모르는 척 혹은 아직 확인하고 있는 듯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성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미국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우리도 지금 찍은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위성 우리나라가 몇 개 갖고 있습니까? 미국은 군사 위성도 많아요. 뭐 가장 빨리 캐치했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요만한 것까지도 다 찾아내는 미국인데 그거 대병력이 이동하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이제 그 확인한다라는 그 말로 뭔가 시간을 끌고 있었죠. 자, 영국과 독일, 북한 파병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굴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 러시아가 파병을 받는다 그러면은 나토에서도 파병을 하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요. 정말 미니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것까지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파병을 저기 원위치시키거나 저걸 처리하거나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되겠죠. 국제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상응한 대가를 혹독한 대가를 러시아에 이제 안기는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겠죠. 악화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최강 정보력 미국 북한 무기 지원 신속 공개했지만 파병은 뒤늦게 확인되었다. 무기 지원 같은 저런 것을 알기가 원래 더 어려워요. 근데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는 병력이 이동하는 것은 알기가 더 쉽거든요. 위성에서 볼 때는. 근데 저 때는 가장 먼저 알았는데 왜 지금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가? 이거는 미국이 지금 당혹스럽다, 당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유엔 북한 파병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판단해야 된다. 안보리가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더군요. 자, 난리가 났겠죠. 자, 우크라이나 북한군 투항하라. 하루 3끼 고기 제공하겠다. 저러면서 선무 공작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군 대규모 탈영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기 가보면요. 아, 내가 지금 탄알바지, 총알바지로 왔구나. 김정은 하나를 위해서 죽으러 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여러 명 많이 죽었다 그래요, 벌써.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가게 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드론 공격이다, 미사일 공격이다, 뭐 포탄 공격 이런 것에 맞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거 영화 속에서 나오듯이 말이죠. 상대를 맞아보면서 뭐 이게 소총으로 쏘고 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잘 없을 거예요. 그렇게 근접전 자체가 요즘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군들은 아는 거죠. 거기서 상당히 많은 월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받는 월급의 뭐 100배, 뭐 그 이상입니다. 그 엄청난 그 월급이 나오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평양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김정은 수중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때문에 저들이 말이죠. 북에서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고급 정보, 서방 진영의 어떤 그 발전상,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발전상 이런 것을 이제 접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눈을 뜨면서 탈영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은 참수 부대를 처결 부대, 즉시 처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부대를 지금 동원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만일에 후퇴하거나 도망오거나 도망가는 자들을 잡아서 적결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저런 것은 군에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북은 저것을 더욱더 악랄하게 이제 운용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자, 미국과 나토, 북한군 러시아 파병 첫 인정했다. 매우 심각하다. 자, 이런 게 지금 막 나와 있는 뉴스인데요. 여기 이거 보십시오. 나 떨고 있나? 미국, 북한, 러시아 파병설 다섯째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게 지금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제가 좀 전에 보여준 것은요, 지금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인정했고요. 이거 지금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이것을 되돌리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 밑에서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와 뭔가 이렇게 연락을 서로 주고받았을 겁니다. 철회시켜라. 아니면 지금 우리도 뭔가 지금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근데 배짱이 누가 앉아서 했냐인데 저는 바이든이 이 푸틴보다 배짱이 세다고 안 보거든요. 아마 푸틴이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식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도 뭐 파병을 하느냐 아니면 더욱더 강한 위력을 가진 전략 무기를 제공하느냐 뭐 이런 걸로 시간을 끌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라인이 있어요. 한 라인. 서로 통화했습니다. 이거 안 했을 리가 없어. 그 시간이 좀 걸렸다. 푸틴을 설득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되면 전쟁은 더욱더 복잡한 상황이 되겠죠. 자, 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된 가혹한 대응이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도 참 골치입니다. 사실 러시아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사람들은요, 한국과 저 북한 사이에서 한국을 훨씬 좋아해요. 러시아 사람들 자체가. 저도 극동 쪽에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브롭스크 이런 데는 가 봤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뭐 몇 번 확인해 봤는데 한국에 대한 그 동경이 있습니다. 이 코리아 드림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오고 싶어 해요, 아주. 그리고 한국 물건이라 하면 그저 그냥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신뢰도 있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아주 뭐 장점이 많은 그런 국민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무한한 어디 영토도 있고 땅도 있고 자원도 있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더 잘 사는 나라로 가자면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 시장도 크고 나름대로 1억 5천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터진 겁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고비를 이제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북한은 북한대로 엄청난 제재를 받겠죠. 지금도 제재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제재를 받는 겁니다. 북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각오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김정은 나름으로 그만큼 다급하다. 자칫하면 이런 방식이 아니면은 굶어 죽겠다. 정권 유지하는데 큰 비용 들잖아요. 그 돈도 필요하겠고 뭐 이런저런 이유. 그리고 군사적으로 좀 더 무력을 강화하자면은 뭐 이렇게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 러시아 그걸 얻어오겠다. 특히 ICBM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완전히 이렇게 갖겠다. 거기다가 욕심내면은 핵 잠수함도 하나 가져보겠다. 뭐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지금 F-35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 스텔스기를 갖고 있잖아요. 자, 이거 뜨면 저들은 무방비예요.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당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Su-57, 수호이 57도 한번 얻어보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푸틴은 푸틴대로 또 병력이 지금 부족한 걸 저런 식으로 메꿔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래저래 두 나라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자, 그러나 전쟁은 말이죠. 양상은 어, 미국 대선과 연결해서 트럼프가 되면은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김정은도 요걸 계산해서 지금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이 전쟁은 길어야 두세 달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 전쟁에서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미국만 너무 믿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미국과 함께 가는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한미 동맹,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삼각 체제로 결국 안보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러시아하고 불편해지는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